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회복이 잘 안 돼요.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지키면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습관을 올바르게 고치는 선생님, 치과의사 고성준 고치쌤입니다. 양치질을 했는데 입에서 똥냄새가 난다고요? 편도결석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이라는 건 편도에 결석, 돌이 있는 건데요. 편도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나오면서 이렇게 오그라들면서 편도에 굴곡진 구조가 생길 수 있어요. 여기에 음식물 찌꺼기, 세균, 그리고 점액, 흔히 얘기하는 타액, 침 이런 성분들이 섞여서 만들어지는데 이 침 성분 중에는 칼슘 성분들이 있어요.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거죠. 흰색에서 노란색 사이에 이런 돌이 되는데 거기에 다시 또 세균막과 세균의 먹이들 이런 것들이 붙으면서 지독한 악취가 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증상들을 유발할 수 있는 돌이 되는 겁니다. 이걸 편도결석이라고 합니다. 편도에 염증이 자주 생기는 사람은 편도결석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도에 염증이 생겼다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굴곡진 구조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굴곡진 구조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끼일 수 있는 확률들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편도결석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편도결석이 생기는 원인은 편도에 음식물 찌꺼기랑 세균과 타액이 안 쌓이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강위생이 안 좋으면 편도결석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편도의 구조 자체가 울퉁불퉁하거나 만성 편도색염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구강건조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편도결석이 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식습관 문제로 편도결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편도결석이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로 구취, 입냄새가 있죠. 편도결석 안에는 다양한 혐기성 세균들이 살아가는데 그 세균들이 세균의 먹이, 음식물 찌꺼기들을 분해하면서 황화수소와 같은 굉장히 역한 냄새를 나는 가스를 배출을 하거든요.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게 목 안쪽 편도에 돌이 생기면 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세 번째로 말을 하거나 침을 삼킬 때 이쪽에 걸리는 느낌이 있어서 이물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좀 심한 경우인데 네 번째로 편도결석이 좀 심해지고 통증이 좀 심해진다. 이 통증이 뒤쪽, 턱 뒤쪽으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할 때는 뒤쪽에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편도결석을 집에서 면봉으로 제거하는 건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메디컬 저널이라든가 다른 TV 방송에서 면봉이나 좀 날카로운 핀셋 이런 것들 이용해서 조심히 제거하는 방법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아무리 무균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편도는 정말 연약한 구조예요. 우리 피부처럼 단단하거나 이게 상처가 있을 때 아물거나 이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봉으로 이제 짜는 거죠. 압출을 하거나 핀셋으로 드러낼 때 이 편도를 아무래도 우리가 건드리게 되거든요. 그 구멍을. 그러면 얘가 좀 찢어지거나 늘어나죠. 그리고 안쪽에 있는 편도 크기가 더 크면 나오면서 또 늘어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오히려 구조적으로 더 나중에 편도결석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심해지는 구조가 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지금 요새 메디컬 저널에서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편도결석을 제거하는 건 가장 간단한 거는 흡입 방법이 있어요. 이비인후과나 치과 같은 데 가서 석션으로 간단하게 뽑아내는 흡입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편도 자체가 한번 늘어나 있거나 한번 구멍이 생기면 잘 아물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발 가능합니다.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고요. 그 구멍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보통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그 구멍 부분만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면 마취를 해서 편도 자체를 절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후자,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해서 편도를 제거하는 방법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편도 절제술을 추천하느냐? 사실 저는 그다지 추천하진 않습니다. 편도를 절제를 하려면 정말 엄격한 적응증이라는 그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면 그때 편도를 절제하는 것을 추천을 하는데 왜냐면 편도 자체도 이 친구만의 기능이 있거든요. 제가 이 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불편해서 너무 아파서 혹은 너무 입냄새가 심해서 제거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편도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거나 편도결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심했을 때만 제가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편도를 절제하는 것보다 편도결석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을 실천하면 우리가 굳이 그런 큰 단위의 수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편도결석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크게 두 가지 정도만 지키면 잘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편도에 염증이 생겨서 굴곡진 게 생겼을 때 거기에 음식물 찌꺼기, 점액질, 타액질, 세균들이 붙어가면서 편도결석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게 양치질을 잘 해주면 됩니다. 애초에 세균의 먹이인 음식물 찌꺼기들이 잘 못 넘어오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혀를 메롱 하고 했을 때
안쪽에 보면 되게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들이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혀 클리너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절대 세게 닦으면 안 되고 부드럽게 천천히 쓸어내리듯이 닦아서 그쪽을 좀 청결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클리블랜드 병원이라든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목각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구강청결제로 각을 해서 뱉는 게 아니라 샤워를 할 때, 보통 저는 샤워를 할 때 하시라고 추천을 드리거든요. 샤워를 할 때 고개를 뒤로 제끼고 구강청결제를 입에 머금는 상태에서 목 깊숙까지 엄청 약간 구역질 날 것 같은데 하는 정도까지 가글을 해주면 가글 성분이 그쪽에 있는 세균도 제거를 해주고 음식물 찌꺼기 제거를 해주면서 편도결석 예방에 굉장히 좋습니다. 이나 워터픽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저라면 추천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근본적으로는 흡입보다는 압출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그 수압을 이용해서 편도를 건드린다는 거는 편도가 더 벌어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방법들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굳이 제거를 해야 된다면 병원에서 흡입을 하는 방법이 감염 유발을 억제하는 면에서도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편도결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질병이 생기기 전에 건강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습관을 고치고 걱정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